안녕하세요. 청춘공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의 저자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서 반갑고요. 저는 지금 현재 환경경영지원단에서 자산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청춘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금융 지표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가리키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쓴 내용처럼 또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또 기회가 되는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융 투자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도 그전에는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소형 아파트 투자, 재건축, 재개발, 지분 투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거쳐온 실전 투자자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부동산을 투자할 때만 해도 어떤 통계나 빅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감으로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는 시대인 것처럼 부동산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빅데이터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고, 초보자들도 고평가 구간을 피해서 저평가 구간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국내 부동산을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짚어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감이나 카더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까 빅데이터를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근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고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빅데이터로 기반해서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시도별 아파트 시세 현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별 아파트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값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근처에 공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GTX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미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에는 미래 가치가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현재의 사용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 돈을 주고 들어와서 살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이 전세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사용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집의 매매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전세가는 낮은데 매매가가 너무 높아. 그런 경우에는 집값에 너무 좀 거품이 껴있다, 미래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데이터가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가 되는데, 이 물가라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에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이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늘리더라도 약간은 한정적인 그런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총 도는 통화량이 1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집이 100채만 있어. 그렇게 되면 한 채당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100억이야. 그러면은 집이 100채밖에 없어. 그러면 1억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200억이 됐어요. 200억이 됐는데 집은 그대로 100채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한 채당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어떤 이런 물가 대비했을 때, 돈의 가치 대비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고평가가 될 거고, 물가는 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덱스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PIR 대비했을 때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는 뭐냐면 소득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비싸고 어떻게 보면 판교의 집값이 비싼 거는 그 동네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진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소득은 많아지고 연봉은 늘어나는데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저평가가 된 거고요. 소득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이 고평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HAI 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주택 구매력 지수인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살 때 힘이 얼마큼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매매, 전세, 수급 및 거래 동향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가 얼마만큼 많냐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앞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가격이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부동산을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 은행대출 위험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는데 예금 대비했을 때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그 대출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경제나 그 지역에 어떤 버블이 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버블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대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만큼 많이 빌려갔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돈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돈을 빌려서 집을 과하게 많이 샀다 이렇게 판단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에 버블이 낄 수 있나, 주택 가격에 버블을 낄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은 미분양 현황.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부동산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 지역의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그 상승의 신호탄으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미분양이 줄어드는 부분들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할 때 이 미분양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입주 물량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고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입주 물량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지역과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이 10가지 이 지표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또 이 하나하나 지표 상에도 그 안에는 데이터가 10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5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나온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0가지 지표들을 다 넣었을 때 그 중에서도 전국 시도별로 했을 때 가장 데이터가 양호하고 흐름이 양호한 지역들을 짚어드리고 조심해야 될 지역들도 짚어드릴 거니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지표고 이걸 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좀 큰 비용을 내야 되는 지표들인데 오늘 청춘공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좀 지역에 대한 많은 힌트도 얻으시고 내 집 마련이나 그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들이 조금 작다 보니까 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제 입주 물량들이 이제 작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서울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입주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들이 제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했을 때는 보통 5년 이내 입주를 하게 되고 착공 분양하게 되면 보통 3년 이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주 철거하게 되면은 뭐 3, 4년 이내에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KB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에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이 빠져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노우즈에서 나온 이 리치고라는 부동산 분석 프로그램에는 이 착공 및 분양,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관리 처분 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입주 물량들까지 다 계산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느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 초록색 그 입주 물량들만 나와 있을 건데 여기 그 리치고 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저 보라색이 이주 및 철거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입주되는 물량들을 체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에 입주되는 물량들, 그다음에 요 밑에 약간 그 진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될 물량들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국민은행이나 다른 그 회사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들보다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도 어찌됐건 2022년, 2023년도는 작지만 2024년도에는 서울에도 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입주 물량들은 뭐 일반적으로 평균선이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선들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다 합쳐더라도 입주 물량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그래도 부족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세가 대비했을 때 매매가가 얼마나 높냐 낮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지수로도 볼 수가 있고 시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수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각 표본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주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흐름이나 이런 장기적인 흐름들은 지수와 시세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약간 느리고 시세는 그냥 실거래가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그때 예민하게 그 적용이 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시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하고 시세를 봤을 때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지수로 봤을 때도 고평가고요. 서울이 그다음에 그 시세로 봤을 때도 서울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수로 봤을 때도 고평가고 시세를 봤을 때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가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통화량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들어가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입주 물량이 물론 줄어들긴 하지만 어떤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천의 입주 물량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2022년도부터 입주 폭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이 평균선인데 2021년도는 약간 비슷하지만 2022년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4년도도 작은 물량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2018년도에 수도권 남부 쪽에 그 화성 동탄 2가 입주가 되면서 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쪽 동네에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 채당 막 5천만 원이 막 빠지기도 하고 막 1억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인천이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 2022년, 2023년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한 게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 부천 대장지구가 있는데 부천 대장지구 2만 호 들어갈 거고요. 인천 계양지구도 1.7만 호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의 4만 호 가까이가 이 비슷한 지역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지만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좀 받기가 어렵고 입주부터까지 또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인천이나 부천 쪽에 구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인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천은 가격을 보더라도 지수나 시세를 봤을 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고 시세로 봤을 때는 약간 저평가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모든 데이터를 지금 시간 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요것만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인천은 이거 외에 다른 데이터들의 흐름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입주 폭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이 2018년도쯤에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2020년도 좀 줄어들고 2022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고 2023년도 거의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강원도는 지금 현재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도 요 선 그래프 자체가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 추이거든요. 근데 이미 곡선 자체가 약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세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저평가 구간에 있고 또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오를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니까 내 집 마련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남이에요. 경남도 그동안 이제 별로 시장이 안 좋았었지만 사실은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이나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지방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수도권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 좋을 때는 항상 지방 시장이 안 좋은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었고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의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지방 시장은 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 가지 데이터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경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2020년도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을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요는 요 평균 정도인데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가격의 상승이 올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주 물량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입주 물량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데이터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지수로 보고 시세로 봤을 때도 저평가 그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4년도부터 쭉 보시더라도 이 초록색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치고 데이터에서는. 근데 이 초록색이 굉장히 높고 과거 2014년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2014년도 이후로 가장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하고 경북도 이제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남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남은 요때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았었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근데 보면은 전북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전북도 그동안의 흐름은 안 좋았거든요.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강원도, 그다음에 경남, 경북, 그다음에 전남, 전북 흐름이 쭉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흐름이 좋아질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전북도
지금 입주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이쪽 지역도 역전세도 났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요.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입주 물량들이 전국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봤을 때도 전남 같은 경우에 지수로 봤을 때는 보통이고 시세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고요. 전북은 지수로 봤을 때도 저평가, 시세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전남보다는 전북이 훨씬 더 유망한 지역이고 더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셔서 전북 지역에 내 집 마련 안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절호의 찬스니까 내 집 마련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충북이에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동안의 흐름은 입주 물량도 많고 해서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남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자리가 한 20만 개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다 어떤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충남, 충북 또 관심 가지셔서 이쪽에 꼭 내 집 마련하시고 또 투자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충북 가격도 봤을 때 2014년도 이후에 지금 가장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충북도 마찬가지로 지수로 보나 시세로 보나 둘 다 저평가 구간이에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짚어드리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10년 동안 입주한 아파트 대비해서 향후 3년 뒤에 2023년도 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비율을 계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입주 물량들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인천이나 대구, 부산 이런 데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지역들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쭉 짚어드리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이 뭐 내년부터 내후년 그 후년까지 뭐 굉장히 입주 물량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들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입주 물량들이 그렇게 아주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이터들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정확한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흐름을 유추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앞으로는 이 통화량이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 추세를 한번 타게 되면 이제 약간 기관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로 꺾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을 한번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은 2, 3년에서 3,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5년도 정도 되면은 3기 신도시 입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를 그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 뭐 서울 경기나 고평가된 아파트들이 한 1년 정도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분명히 어떤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락의 그런 추세를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어떤 고평가되고 가격이 너무 비싼 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왔던 것들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나 이런 때와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도 저평가된 아파트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늘어나고 이런 데들은 분명히 오를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저평가된 아파트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